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4일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 좀 밤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정말 굉장한 인파였죠. 저도 1시가 안 돼서 광화문에 나갔었는데 아주 굉장히 어두워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광화문에서 또 광화문을 지나 효자동, 또 서촌 지역, 그리고 청와대 앞까지 두루두루 다니다 왔었는데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또 휴일이어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또 엄마와 아들이, 또 온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부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참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지만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또 이 집회를 즐기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아주 굉장히 여유롭게, 또 질서정연하게 이 집회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네, 어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과연 이 공중파 3사 또 JTBC 등은 이 뉴스를 제대로 보도할 것인가 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촛불 집회와 비교해서 아주 편파적으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지난 28일 날 주말에 열렸던 서초동의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SBS, MBC, KBS가 모두 각각 200만이 모였다, 또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헤드라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뉴스로 다들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 지난 촛불 집회와 비교해서 굉장히 축소 보도를 했고 또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KBS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KBS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은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9시 반이 지난 시점에 17번째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건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앞에는 전부 태풍 뉴스였습니다. 태풍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앞부분에 11개가 내보내졌습니다. 11개의 태풍 뉴스가 지나간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다루어졌냐면, 네, 일본이 방사선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라는 이런 KBS 단독 보도를 2건에 걸쳐서 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뉴스가 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14, 15, 16번째 뉴스가 조국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었고, 이것이 맞춰진 이후에 이미 9시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9시 반이 지나서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한 뉴스가 2건으로 나뉘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뉴스 가치를 아주 낮게 책정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9월 28일 날 서초동에서 열렸던 이 촛불 집회,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이 촛불 집회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당시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상이 뛰어넘는 인파가 모였다 라고 하면서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탑 뉴스로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로 다뤘습니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해당 집회는 서리풀 공원을 공중으로 잇는 이 누에다리에서부터 서초역을 지나서 예술의 전당 부근까지 또 직선거리로 약 1.5km에 이르는 모든 도로를 메울 만큼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장 보도를 했습니다. 과장 보도에 엉터리 보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회 참석자들이 있던 곳은 대검찰청 부근 누에다리에서부터 서초역까지였고, 그 이상 예술의 전당 방면이라든가 아니면 교대역 방면에 있던 인파는 서초구 주최로 열렸던 서리풀 축제에 몰려 나왔던 인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이는 그 장면에서 반 이상은 축제 참여자들이 모여있던 장면이었는데 마치 그곳까지 전부 집회 참석자들의 어떤 인파인 것처럼 엉터리 보도를 한 것이었죠. 이것과 비교를 하면 어제
광화문 집회, 서초동에 모인 그 인원보다 몇 배가 넘는 시민들이 그 광화문 주변 아주 이면 도로까지 꽉꽉 채운 그 많은 인파가 모여든 이 집회는 그야말로 축소 보도를 했고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축소 보도라고 했고 왜곡 보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 편파 보도라고 또 한마디 더 붙여야겠죠. 왜냐하면 조국을 편드는 이 여권에 유리한 보도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편파 보도입니다. 네, 첫 번째 왜 축소 보도냐? 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촛불 집회 보도와 관련해서 네, 헤드라인으로 배치를 했지만 17번째, 그것도 9시 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 뉴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뉴스 가치라는 것은 물론 KBS가 판단해서 가치의 경중에 따라 보도를 하는 거겠지만은 어제 17번째로 보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의도적인 것이죠. 네, 어제 9시 뉴스에 앞부분에 배치되었던 11개의 태풍 피해 관련 보도를 보면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광화문 집회 뉴스를 뒤로 밀리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도한 것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아주 시시콜콜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남부 지역의 태풍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1개씩이나 앞부분에 배치해서 보도를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SBS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태풍 피해를 보도하기는 했지만 두세 건 정도 보도를 하고 끊고서 광화문 집회를 보도한 이후에 다시 태풍 피해를 다룹니다. 이런 식의 배치를 했었어야죠. 앞에 태풍과 관련된 뉴스만 11개씩을 몰아서 보도를 한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는 아주 뒤로 밀리게 해버린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제작진의 어떤 편파적인 그러한 편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개씩이나 나온 이 태풍 피해 뉴스 중에는 글쎄요, 뭐 기상 정보를 분석한 내용 등 굳이 앞부분에 이것을 보도했어야 하는가 싶을 정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뉴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왜 왜곡 보도냐? 자,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외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KBS 광화문 집회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단체 집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시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집회 참가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제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떤 보수단체, 특정 보수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 또한 어떤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시민입니다. 어제 저와 같이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조국이라는 이러한 파렴치범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것에 굉장히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 너무나 많았죠. 물론 보수 단체에 소속되어서 어제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지금 이 사태에 분노해서 나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서초동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시민들이고 어제 광화문 집회에 쏟아져 나온 그 많은 인파는 왜 시민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보수단체 집회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어제 KBS 그 보도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조국 문재인 퇴진 보수단체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집결, 이러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여기도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다. 어제 나온 인파를 계속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수단체의 총집결 장소로 예고된 서울 광화문 광장,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보수단체들이 연합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집회입니다. 자, 이러면서 연설자의 연설이 한번 나가고 그 다음 또 덕수궁으로 옮겨갑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 숭례문 앞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와 전국 기독교 연합 등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을 지나 숭례문 인근까지 세종대로 왕복 10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시민 인터뷰 하나 내보내고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지난 촛불 집회 보도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축소하고 있고 내용을 왜곡하고 있죠. 마치 순수한 시민들의 어떤 분노한 민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싫어했던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서초동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 스케치를 굉장히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비추고 어떤 시민들의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실고 아주 현장감 있게 충실하게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장 스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치 이 집회가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인근에서는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여서 정말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정말 사람 사이에 꽉 낀 채로 거의 뭐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몰려든 인파에 비교하면 참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집회였죠. 일부 청와대에서 청와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시위자들과 그것을 막고 있는 경찰 간의 충돌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폭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지, 굳이 이것을 언급한 참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뭐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는 이런 집회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찰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뭐 이러한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등장한 것도 아닌데, 일부 정말 이 대치 국면에서 일부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수십 명이 폭력을 행사한, 그래서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인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죠. 자, 어제 KBS 뉴스9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KBS에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표 전화가 나갑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해서 한번 항의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의를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광화문 집회 9시 반이 넘어서 아주 후반부에 정말 너무나 비중이 없는 뉴스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공영방송으로서 너무나 편파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직접 집회에 참여했던 나를 왜 보수단체 회원으로 몰아가는 이런 왜곡 보도를 하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전화를 한 3번 정도 걸었는데요. 이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거셔서 6번을 누르시면 네, 상담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뭐 보도본부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어떤 KBS에 항의하는 뜻을 제대로 잘 차분하게 전달을 하시면 이게 KBS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뭐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항의 전화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일 토요일에는 또 촛불 집회가 서초동 앞에서 예고되어 있죠. 그에 맞서서 맞불 집회도 네, 거기서 함께 열린다라고 합니다. 내일 열리는 이 촛불 집회는 어제 네,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또 광화문 집회와 비교해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또 보도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는 정말 어용방송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